일주일 사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이나 치솟으며 심리적 저항선인 2,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어요. 서울 평균가는 이미 1,949원을 넘어섰고 경유는 1,971원까지 올라 운전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죠. 갑작스러운 유가 폭등에 시민들은 주유소 가격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옆 나라 일본의 기름값 인상폭은 고작 25원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9배나 적게 오른 건데 환산해보면 리터당 가격이 한국보다 400원가량 저렴한 셈이죠. 도쿄 주유소는 회원 할인을 받으면 150엔대까지 내려가니 한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싸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인데 왜 한국의 주유소 가격표만 유독 빛의 속도로 변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두 나라의 완전히 다른 에너지 정책과 시장 구조가 숨어 있어요. 한국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재고 가치가 상승했다며 즉각 공급가를 올리지만 내릴 때는 고가에 산 재고를 핑계로 아주 천천히 내려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올릴 때는 로켓이고 내릴 때는 거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비대칭성 때문이죠. 환율까지 요동치며 원화 약세가 심해지니 수입 단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 문제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름값 통제를 포기했던 1997년 유가 자유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30년 전 시장 논리의 가격을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개입은 사실상 금기시되어 왔죠. 이때부터 국내 기름값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자유화 이후 정유사들이 시장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행태가 반복되었다는 점이에요. 국제 유가가 배월당 1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국내 가격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며 서민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주유소들도 수익 보전을 위해 미리 가격을 올리면서 유가 상승의 파고는 더 가팔라졌어요. 반면 일본은 1974년부터 유지해온 연료 잠정세율을 아예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력 있게 대응하고 있죠. 덕분에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누리고 있어요. 일본의 석유 비축량 역시 우리보다 한 달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254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심리적 안전판이 탄탄해요. 한국도 206일분의 비축류가 있지만 물리적 수급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 변하는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급은 충분하다는데 왜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지 그 핵심 원리는 일본의 보조금 제도에 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은 지급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정부가 재정으로 가격 상승의 충격을 대신 맡고 있는 셈이죠. 우리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깎아준 세금보다 정유사가 올린 공급가가 더 크다 보니 소비자들은 정말 세금을 깎아준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일본식 보조금 정책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엔 국가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나도 막대해요.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조엔을 기름값 방어에 쓰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본 내에서도 치열하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지금의 기름값을 막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보조금도 안 되고 세금 인하도 부족하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정부가 마침내 답을 내놓았어요. 정부는 석유법의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폐제품에 대한 최고가지 정제를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죠. 이는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시장 가격에 대한 직접 통제권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해요. 싱가포르 현물 가격 평균에 적정 마진을 더해 최고가를 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핑계로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법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주유소 판매가 대신 정유사 공급가를 직접 겨냥한 이유는 지역마다 다른 임대료와 물류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인 공급가를 누르면 유통망인 주유소의 원가 부담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를 조정하며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에요. 가격 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매점 매식 금지와 국내 판매 의무화 카드도 함께 준비 중이에요. 정유사들이 가격이 싼 국내 대신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수급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죠. 가격은 낮추되 기름이 모자라는 사태를 막겠다는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경기도, 부산, 인천 등에서 대대적인 주유소 현장 점검과 암행 단속을 시작했어요. 유가 급등기에 기승을 부리는 가짜 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행위를 적발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행보죠. 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취약 시간대 단속을 병행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있어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유사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 결국 또 다른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크죠.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기름값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가 에너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에너지 자립과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없다면 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보조금과 한국의 최고가 제중 무엇이 우리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켜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분명한 건 이제 정부가 시장의 비합리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냈다는 점이죠. 여러분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이 결정이 옳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대책이 실제 주유소 가격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지켜봐야 할 때이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